안녕하십니까. 기획 파트를 담당한 KCC 정보통신의 신동준입니다. 기획은 기획 체계와 기획위원회 운영, 수요조사, 기획 결과 관리, 그리고 대외 공시 공청회라는 크게 5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메뉴는 기획 체계라는 메뉴입니다. 기획 체계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입력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력을 했다면 다른 메뉴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기획 체계는 크게 그 기획 계획명과 위원회명, 분과명 이렇게 3개의 항목을 계단식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행의 추가와 하위 행이란 추가는 기능을 이용하셔서 각각 내용들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분과명에는 분과별 위원이 할당이 됩니다. 분과별 위원은 추가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검색하시면은 각 전문기관별로 위원 풀이 있을 거고요. 그 위원 풀이 미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했던 위원들 중에서 해당 분과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그분들이 위원에 등록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시면은 분과 위원으로 등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을 간단하게 메모란 기능을 통해서 위원들의 성격과 이런 내용들을 담당 가수가 등록 관리할 수도 있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팝업을 통해서 해당 위원의 학위 정보나 논문 정보 등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제척 대상 여부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이분들이 RFP를 생성하는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고 RFP를 만들었다면은 과제 선정평가 때 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창렬이라는 분을 제적 대상 여부를 예로 선택을 하셨다면은 만약에 선정평가위원을 선정을 할 때 요 해당 항목을 관리하겠다고 선택을 하시면은 이분은 위원으로 선택이 안 되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분과별로 위원이 할당되었다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기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회의 업무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위에 보시는 그리드에 있는 내용 중에 해당 분과에 해당하는 이 분과에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 먼저 분과를 선택하면은 그 분과에 대한 회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총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과 산출물 자료, RFP, 공동기획이 해당 내용인데요. 먼저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란 버튼을 통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회의 제목과 위원회 구분, 위원회 구분은 현재 위원 선정위원회부터 기타 위원회까지 6개의 위원회 구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기관별로 추가, 수정, 삭제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일자, 발생한 회의를 등록하는 회의록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는 참석위원이 있습니다. 이때 참석위원은 처음 기획체계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분과별로 등록되었던 위원들이 위원으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별로 참석 여부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전자결제 여부와 연동되는 부분이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차후 전자결제와 연동되는 내용까지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내용은 최종 저장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저장이 되어 관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출물 자료입니다. 산출물 자료는 아까 회의록에서 등록되었던 회의록 이외에 여러 가지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산출물 부분으로는 기획 결과 보고서와 사전 기획 보고서 그리고 기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내용 부분을 추가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산출물을 등록 관리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행 추가를 하신 후 등록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등록된 결과물은 기획위원회 운영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은
산출물 공개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른 전문기관 또는 연구자들과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출물 공개를 클릭을 하시면은 전략보고서, 보고서라고 두 개의 게시판이 보이실 텐데요. 이 게시판은 메뉴에 보시면 기획자료에 있는 보고서의 보고서, 전략자료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용 방법은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등록한 산출물을 어느 게시판에 등록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개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대외 공개인지, 전문기관 공개인지, 기획 전문기관 공개인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외 공개는 모든 연구자, 전문기관에 공개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전문기관 공개는 연구자들에게는 공유하지 않지만은 같은 전문기관 레벨에서는 공개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기획 전문기관 공개는 다른 전문기관 및 연구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내가 소속된 기관에만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문기관 공개를 선택하시고 적용을 클릭하셨다면 비공개 사유를 등록하는 팝업이 생성이 됩니다. 기획자료는 모든 전문기관에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특별한 이유에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면 그 공개 사유를 등록하고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등록된 자료는 아까 선택한 보고서 또는 전략자료 게시판으로 이동을 해서 공개 범위에 따라서 다른 전문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공개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FP입니다. 이 탭의 RFP는 실제 RFP를 등록하는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등록되었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 분과에서 생성한 RFP를 조회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회, 팝업을 통해서 해당 RFP에 대한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RFP 등록을 원한다면 우측에 있는 RFP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기획결과관리 RFP라는 메뉴로 이동을 해서 결과를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RFP에 대한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기획입니다. 기획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자신 전문기관, 단독 전문기관이 아닌 타 전문기관이나 부처와 공동기획을 한다면은 이 메뉴에서 어느 전문기관의 어떤 분과 같이 공동기획을 하는지 등록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추가란 버튼을 이용을 하면은 타 전문기관의 인력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 공동기획을 하는 대상을 선택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면 해당 전문기관이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저장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공동기획이 완료가 되는데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 분들과는 이 분과에서 기획하는 모든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조사 공고입니다. 수요조사 공고는 정기 수요조사와 수시 수요조사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수시 수요조사는 따로 등록하는 메뉴는 없고 현재 보시는 거는 정기 수요조사를 공고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신규란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공고에 대한 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이 됩니다. 제목과 언제부터 공고를 시작할 건지, 그리고 접수는 언제 시작할 건지, 그리고 수요조사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요조사와 매핑이 되는 세부 사업이 있다면은 세부 사업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내역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내역 사업이 등록이 됩니다. 1개 이상의 내역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역시 추가로 검색하셔서 1개 이상의 내역 사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 분류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국가 과학 기술 분류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기술 분류 외에 추가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술 분류와 공고 안내, 문의처 내용, 그리고 수요조사와 관련된 첨부 파일이 있다면 추가로 첨부 파일을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수요조사는 기본적으로 혁신법에 의한 서식에 있는 내용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기관마다 혁신법 서식에 있는 내용 외의 것들을 접수받기를 원하신다면 수집 항목 설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추가 내용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기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미 전문기관별로 등록되어 있는 수요조사 추가 항목들에 대한 설정이 조회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번 수요조사에서 추가로 받아야 되겠다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필수 여부와 정렬 순서, 그리고 최대 숫자 수는 얼마인지 이런 다른 사항들을 설정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은 추가로 접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내용은 실제 연구기관이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목록이 있고요. 안내문을 조회하고 작성에 들어가시면 이 추가 정보라고 보이시죠? 아까 공고에서 등록된 추가 정보가 설문조사 타입처럼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그리고 항목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것처럼 보이게 되고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여기에 맞게 등록해서 전문기관에서는 그 등록된 내용을 추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조사 공고를 등록했다면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들은 수요조사 접수를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접수한 내용은 정기 수요조사 접수 현황이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공고 목록들이 나오게 되고요. 공고 목록을 선택을 한다면은 목록별로 접수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된 목록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상세 접수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안자는 누구였는지, 어떤 내용을 자료를 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첨부 파일 등등등의 내용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 정보라는 곳에서 전문기관별로 추가 등록을 원해서 작성했던 내용들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 수요조사가 전문기관별로 실시하는 수요조사라면 수시 수요조사는 특정 전문기관에 귀속된 게 아닌 모든 전문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등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시 수요조사 접수 현황이란 메뉴를 클릭을 하면요. 위에는 간단하게 접수 현황을 나타내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각 연구자들이 등록한 목록이 조회가 됩니다. 목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상세의 등록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자 정보와 등록 내용들을 역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정기 수요자 접수 현황에서 등록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각 전문기관에서는 채택 여부, 선정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옆에 있는 선정 구분이고요. 이 수요조사의 내용이 채택되었다면 선정을 클릭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선택한 내용은 해당 전문기관에 귀속이 됩니다. 선정이 아닌 미선정을 선택하였다면 미선정된 내용들은 타 전문기관에 다시 자료가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전문기관에서는 미선정된 내용 중에서 자기 전문기관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또다시 선정을 통해서 해당 전문기관으로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시 수요조사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고요. 내용이 우리 전문기관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셨다면 선정하고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내용은 선정을 한 전문기관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기획결과관리 RFP라는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RFP를 등록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선정 과정보다는 결과를 등록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라는 버튼을 통해서 각 결과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제명이 무엇이었고 성과물의 소유체가 어딘지 그리고 정부 지원금부터 기획 연도까지 RFP와 관련된 내용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된 내용은 실제 사업 공고를 낼 때 그 RFP 속성을 사용받아서 공고에
세팅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기획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RFP라면은, 그러니까 기획체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기획 분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과를 선택하시면은 나중에 이 분과에 소속된 기획위원과,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동기획이었다면 공동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와서 뿌려지게 되고요. 이게 내용을, 그러니까 기획 분과를 선택을 안 했다면은 개별적으로 팝업을 통해서 등록하셔야만 됩니다. 기획까지 RFP에 등록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내용과 밑에 있는 개요 첨부 파일, 주간기간 기술 분류, 참여위원 등록, 수요조사 연결, 공동기획의 변경 이력까지 총 6개의 탭으로 내용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개요 첨부 파일입니다. 개요 첨부 파일에는 이 기획 과제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과제를 구성하는 첨부 파일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후 기획 결과 보고서 같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내용은 필수 등록 파일로 즉 해당 보시는 첨부 파일 쪽에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주간 기간 기술 분류가 있는데요. 먼저 과제 기술 분류입니다. 수요조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는 무조건 등록해야 되는 표준 기술 분류로 되어 있고요. 이 외에 전문 기관별로 이 RFP와 관련 있는 기술 분류를 추가하시려면은 기술 분류 그룹 선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기술 분류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FP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이 RFP 과제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주관기관의 유형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주관기관의 유형을 산업체냐, 산업체, 그리고 학교, 공공요원 연구기관 등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관기관 유형이 참여 가능하다 아니다, 그리고 필수 참여 여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여 가능하고 필수 참여 여부가 체크되어 있다면 이 과제를 통해서 접수되는 사업은 대기업이 무조건 주관기관으로 들어오는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참여위원 등록 부분입니다. 기획과제를 같이 만들어낸 위원들을 등록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기획 분과에 소속된 위원 내용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참여위원 선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추가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역할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선정평가 때 제적 대상 여부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수요조사 연결입니다. 현재 등록하고 있는 RFP와 수요조사의 관계를 매핑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수요조사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수요조사를 검색하는 그런 팝업이 나오고요. 이때 검색된 대상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선정을 한 그런 선정된 수요조사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RFP와 관련이 있는 수요조사라면은 클릭을 하고 적용을 누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면은 수요조사와 RFP 간의 연결고리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은 공동기획입니다. RFP가 전문기관 고유, 전문기관 단독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아닌 타 부처와 공동기획할 경우 공동기획을 하는 대상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등록 버튼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팝업이 호출이 되면은 거기서 해당 인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을 누르면은 공동기획 할 수 있는 인원이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그 기획위원회 운영과 마찬가지로 여기 등록된 분들은 해당 RFP에 대한 작성과 조회 권한을 공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이력입니다. 등록된 RFP는 공고가 게시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고가 게시된 이후에는 반드시 RFP의 수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정 내용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금 공고 이후에 수정된 내용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된 것들인데요. 상세를 클릭을 하시면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됐는지 사유를 작성하는 란이 보이고요. 밑에 있는 RFP에 대한 내용은 변경 이전, 바로 직전 자료가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로써 기획결과관리 RFP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계획 공시 공청회 공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FP가 등록이 되면은 RFP에 대한 공시 공청회를 통해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공고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라는 버튼을 통해서 제목부터 접수 종료일자, 접수 마감일자까지 등록하시는 순서고요. 그리고 기본 정보로서 안내문 내용, 문의처 내용, 그리고 공시 공청회에 대한 안내 파일이라든지 서식 등을 등록하는 첨부 파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등록을 하셨다면 이 공시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RFP를 선택해야 됩니다. RFP 선택은 대상 과제 탭으로 진입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3개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과제 선택이라는 기능을 버튼을 클릭하셔서 RFP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신 후에 적용을 하시면 RFP가 등록이 되고 최종 저장을 진행하시면은 지금 등록된 5개의 RFP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의견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공청회를 등록을 했다면은 연구자들은 공시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할 거고요. 그 등록된 의견이 보여지는 곳이 대공시공청회 접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등록된 공시공청회에 대한 의견이 모여진 곳인데요. 보시면은 각 공고 제목을 클릭하면은 공고별로 연구자들이 등록한 내용들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접수 목록에 가면은 지금 보시는 게 RFP명입니다. RFP명이고 왼쪽에는 RFP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 버튼이 되겠고요. RFP별로 의견이 6개, 2개 또는 3개가 올라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의 의견은 오른쪽에 6개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와 공청회의 큰 차이점은 공시는 RFP에 대한 내용을 연구자들이 작성만 하고 그리고 연구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인 반면 공청회는 지금 선택된 게 공청회인데요. 지금 관리자라는 분이 의견을 올렸으면 이 관리자라는 올린 의견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가 다른 의견을 반박 내지는 지지하는 내용들의 것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댓글 게시판 형태인데요. 지금 신규 의견 등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글이 하나 있습니다. 답글의 내용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내용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게 공청회이고요. 공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답글이었습니다. 등록된 RFP에 대해서 의견만을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공시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 포털 쪽에서 공시와 공청회 내용을 각각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는 이렇게 구분이 있다는 점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자료입니다. 기획 자료는 지금 보고서와 전략자료 2개의 게시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게시판은 계속 늘려갈 수가 있고요. 전문기관별로 필요하시다면 추가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라는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로우를 추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넣으시고 관련된 파일 올리신 다음에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다만 다른 메뉴와 틀린 것은 공개범위라는 게 있어서 내가 올리는 자료를 어떻게 누구한테 공개할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쪽도 마찬가지로 공개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자료도 동일한 구성이고요. 공개 범위와 내용을 작성을 하고 첨부 파일 업로드할 때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정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제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아까 수요조사 공고와 공시공청에 공고가 등록되었을 때 각 연구자들은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하게 되는데요. 응답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정기 수요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구자 쪽에서 보는 정기 수요조사 화면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공고 목록이 나오고 하단에는 내가 제출한 수요조사 목록이 나옵니다. 공고 일자를 확인하고 아직 남아있는 접수 가능한 공고가 현재 없네요. 기존에 등록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제한자 정보와 그리고 내가 작성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분류와 사업 정보, 첨부 파일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에서는 공고에서 전문기관별로 추가로 받겠다고 설정한 내용들에 대한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과제 지원 시스템에서 정기 수요조사 접수 현황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은 수시 수요조사인데요. 여기는 공고는 따로 없어서 그리드에 보여지는 목록은 내가 제출한 수요조사 제출 목록이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 접수를 클릭을 하면은 간단한 수요조사 공고에 대한 안내문과 문의처 그리고 서식, 필요한 첨부 파일 내용들을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작성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수시 수요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접수 화면이 나옵니다. 기술명과 성숙도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개발 개요를 넣으신 다음 첨부를 하시면은 수요조사에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 정보 탭이 있다면은 추가 정보 내용도 선택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인터넷 공시 공청회입니다. 아까 인터넷 공시와 공청회의 차이점을 공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공청회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공청회를 보시면은 접수 의견이 아니네요. 위에는 RFP 과제 목록이 보이고요. RFP를 선택을 하시면은 의견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등록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록된 의견은 이 의견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등록하는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간에 의견 공유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공시는 공시도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견을 등록했을 경우에 내가 등록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내는 그런 기능이 없죠. 이렇게 공시와 공청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겠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